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종편 TV 김영과 권순욱의 댓글단입니다. 9시에서 한 2, 3분 쉬셨죠? 예. 이제부터 집중해서 1시간 동안 민주종편 TV의 댓글단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어를 민주종편 TV로 해서 보시면은 저의 얼굴과 우리 권순욱 님의 얼굴을 보시면서 오늘의 하루를 대충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 정말 실시간 방송 보는 거 찾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거 다음 주부터는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아직. 공부 좀 하시고요. 지금 오늘 우리 댓글단은요,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 국민들을 뜨겁게 달궜던 기승전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건 재밌는 거대로 아니면은 불쾌한 건 불쾌한 거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 뭐죠? 반기문. 기승전 반기문. 또요? 기승전 김기춘. 또요? 기승전 민주당. 또요? 또? 기승전 대본에 특검. 기승전 특검. 그다음에 기승전 유진용. 유진용. 예, 유진용. 내가 준비해놓고 깜빡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5가지 주제로 네.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반기문부터 할까요? 아니죠. 뭐 1년 민주당 의원이 되신 우리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순서를 먼저 짧게. 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재창당한 지 지금 1년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이 재창당하기 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정말 강크나이트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 정말 우르르 데리고 나가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누가 들어왔냐? 인재영이 비로 표창원, 네. 2호 김병관 쭉쭉쭉 해가지고 조응천, 그죠? 최종병기 우리 김병기, 세월호의 박주민 변호사도 들어오고 최종병기 김병기, 네. 네, 과학자 문미옥. 네. 그다음에 외교의 이수혁 대사, 그분은 국회의원은 못 되셨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팍팍팍팍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 곧 40%를 돌파할 수 있는 40% 올라갔습니다. 약간 조금 다른데, 예, 우리가 평균치로 아직 40% 조금 모자라니까 우리 좀 더 노력해서 40%까지 딱 뚫고 가야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민주당 우리 한번 축하 한번 할까요? 네, 박수.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 보니까 난 탈당, 난 입당. 넌 탈당, 난 입당. 그렇죠. 네. 네. 야, 그게 1년 전이야. 1년 전이에요. 네.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게 변했죠. 예, 총선에서 저희가 1, 2, 3석. 예. 그래서 너무 많은 탄핵으로 2, 3, 4. 예. 2, 3, 4.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저희 탈당과 온라인으로 당원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그래서 오늘같이, 당원이 지금 100만인가요? 아니요. 실제 당원은 200만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입당하신 분들 중에 이제 좀 보면 한 17만, 18만 대략 이렇게 되고 그중에 지난번에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권리를 행사하는 당원이 그보다 조금 좀 아니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당대표 선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우상호 원내대표 선출돼서 정말 그 두 분 투톱 체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탄핵 정부까지 정말 당을 잘 이끌어 왔던 것 같아요. 네, 또 박수 쳐야 되나요? 네, 박수 쳐야 돼. 네. 우리 당 지도부 정말 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을 보면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들 굉장히 많겠죠. 많은데 정말 당 내에서 격렬하게 토론을 하지만 결정이 한번 딱 나면 아무도 딴소리를 안 하잖아. 네. 그래서 단일 대우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그 국민들이 사실 예전에 우리 야당을 보면서 좀 한심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무질서함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굉장히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수권 정당에 대한 로서의 어떤 믿음을 주고 있다는 거. 유능한, 유능한 정당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댓글에 우리 추미애 대표님의 계좌번호가 잠시 나갔는데 한 번 더 해주시죠. 댓글단. 네, 느름님 해주시고 그 보니까 백혜련 의원하고 이재정 의원, 재윤경 의원에 대해서 이제 후원 계좌인데요. 네. 이재정 의원님은 찼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은 다쳤으니까 이재정 의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백혜련 의원하고 재윤경 의원이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 재윤경 의원은 안 닦였을 것 같습니다. 재윤경 의원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정청래 의원이 재윤경 의원 후원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원래 넘어가기 전까지는 내일까지 모레 금요일 내일 모레까지 토요일도 왜 그러세요? 네. 토요일도 온라인 가능합니다. 네. 하여튼 아직도 후원금 다 못 채운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잘 하는지 국정을 잘 이끌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감시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문미옥 의원님도 안 차셨나 보네요. 문미옥 의원님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렇게. 그리고 저 뭐 지금 댓글로 딴소리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당 내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가 당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다만 당내 토론을 거쳐서 어떤 당의 방침이 정해졌을 때 그 뒤에서 딴소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저보고 딱 한 분만 골라주세요. 안 됩니다. 저도 팬 관리해야 됩니다. 예. 저희 김병관 의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주종편은요. 다른 건 편파적으로 해도 의원들 후원에는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의원님들한테요. 많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름이 한 10분 정도 나오셨으니까요. 네. 어떡하면 좋아. 권칠숙 의원님 후원해주세요. 네. 김뱅간 후원해주세요. 신동근 의원님 후원해주세요. 자, 아니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그 SNS로 열심히 주변에 좀 막 호소를 좀 하십시오. 네. 근데 사실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탄핵 방송할 때요. 그때 삽시간에 후원금이 몰려들어서 굉장히 의기양양했던 분이 있습니다. 부산의 전재수 의원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민주정편 TV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체감하신 분이 전재수 의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1주년 응원 저희가 주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팟빵 들으랴, 후원하시랴, 주말마다 촛불 집회 참여하시랴, 그다음에 하여간 좋지 않은 정치인들한테 댓글 다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정치인들한테도 하고 정말 바빴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기승전. 네, 특검 얘기할까요? 특검 하시죠. 네. 여러분들 요즘 특검 수사하는 거 되게 시원하죠? 네. 그죠? 특검 보세요. 새벽에 오늘 새벽이었나? 문영표 전 장관. 어저께 아닌가요? 벌써 어제인가? 네. 어제구나. 네, 어제. 야, 문영표 장관이 참고인으로 아주 그냥 양복 옷차려 입고 들어갔다가 새벽에 수의를 입고 손에 수갑을 차고 수건으로 덮어서 나왔지만 참 그죠?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김기춘 압수수색했죠. 압수수색 이러면 좀 촌스러워요. 압색. 압색. 네, 압색. 네. 압색. 탐침봉. 등장. 막 이렇게. 탐침봉. 전 처음 봤어요. 압색하는데 탐침봉까지 동원해서 하는 거 처음 봤고 예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유병원 잡겠다고 순천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왜 수색견을 동원하지 않았냐. 그게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탐침봉의 기능은 뭔가요? 저 잘 몰라서요. 탐침봉은 땅속이나 막 이런데 파묻어 놓은 거 어쨌든
그죠? 금속 물질 같은 거라든지 없나? 이런 건 아. 탐침봉으로 이제 감지가 되니까 네. 뭐 어디 숨겨놓은 거 없나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법조 출입 기자를 한 10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압색 나갈 때 탐침봉 들고 나가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봤어요? 그럼 제대로 압색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그분이 워낙에 법꾸라지 이렇게 악명이 높으신 분이라서 우리 그동안 김기춘 씨가 IQ가 뭐 170이 넘는다고. 네, 네. 77세 170. 예, 네. 그래서 그 양반 평소에 그 말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네. 막 법적으로 꼬투리 잡힐 만한 것들은 진짜 안 합니다. 네. 예, 사후에 자기 안전 문제까지 다 생각하고 말을 하고 네. 예, 그리고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문서 도장 찍는 거라든지 이런 네. 거 정말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병우가 김기춘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저거 어떻게 진짜 잡아 넣을 수 있을지 진짜 사실 저는 약간 객관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난제다. 핸드폰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흔적을 안 남기려고 했을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범죄자들이 완전 범죄를 꿈꾸고 온갖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뭐 지문이라든지 발자국 뭐 이런 거 싹 수거하고 흔적 안 남기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게 아예 훈련이 돼 있어. 왜? 김기춘 같은 경우는 우리 공작 정치의 사실상 한 대부야, 대부. 이 사람 아주 그 30대 때부터 그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을 무수하게 조작을 해냈던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냥 유경수 여사 그 살인사건 일어났던 그 문세광, 네. 문세광을 뭐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야, 그죠? 우리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작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안위에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치밀하게 네. 세탁을 이때까지 해왔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아까 특검 응원하는 거니까 반드시 특검이 그 김기춘의 악행을 저는 43년 동안의 악행을 잡아낼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저도 뭐 지금 특검 응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 특검 무용론이 툭하면 많이 나왔잖아요. 국정무용론은 워낙 뭐 많이 특검 무용론, 국정조사 무용론, 청문회 무용론, 뭐 정치 무용론. 그러니까 우리가 무용론.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특검도 분명히 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저 특검 또 짜증나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가 100개가 있으면 범죄 혐의는 진짜 그 중에서 한두 개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지켜볼 걸로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후원 얘기 계속 나오네. 댓글에 우리가 소개할 만한 게 있는지. 김현님, 김기춘 고발하신 거 응원 처벌받기. 이건 조금 이따가 좀 집중해서 이제 김기춘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진용 전 장관에 대해서.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약간의 히스토리 제가 설명드리면 이분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 그 참여정부 때 그때 차관이셨죠? 차관하셨죠. 네. 차관이셨는데 그때 저도 이제 잘 아는 저랑 관계 있는 제가 옛날에 서프라이즈 편집장을 했었는데 그 대표님 하여튼 교수 임용 청탁 이런 사건 때문에 그때 그 한국 예술종합학교 또 등등 아리랑 TV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 옷을 벗으셨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때 스스로 차관에서 물러났죠.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서 모 로펌에서 고문 활동을 하다가 또 어디 케이블 방송 TV 연합회장 이런 거 하다가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발탁이 됐는데 이분이 들어갔을 때 이때 최순실이가 막 설칠 때였어. 그 다음에 김기춘 씨가 그 최순실 그 정유라 그 승마 관련해서 이등 주고 했던 그 심판들 조사하라고 이런 거 하여튼 그때 버텼던 사람이야. 근데 유진용 장군이 이번에 청문회 안 나온 이유가 우리가 굉장히 속 시원했죠.
청문회장에서 김기춘을 보면 뺨을 때릴 것 같아서 네. 안 나왔다. 오죽하면 여북하겠습니까? 열받는 게 얼마나 많았으면. 네. 근데 열받는 게 정말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어? 아니 열받는 게 김기춘이가 뭘 했냐면은 그때 정유라 승마와 관련해 가지고 네. 공무원 6명 해임을 지시했어. 6명 해임. 네. 그다음에 그 블랙리스트. 네, 문화예술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네. 작성한 거 자기가 뻔히 아는데 김기춘, 조윤선이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청문회장에서 전혀 모른다고 네. 잡아떼고 있어. 조윤선 장관도 지금 잡아떼고 있죠? 네. 압색당했죠, 그분도. 네. 그러니까 쌓인 게 많은 거야. 그때. 네. 이 사람 굉장히 좀 약간 강직한 면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 사람이 정의롭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품이 그냥 조금 꼬장꼬장한 사람이 있어요. 꼬장꼬장한 사람이야. 꽃꽃 장수님이 아니라 꽃꽃 진용입니까? 꽃꽃 장수는 뭐. 아니, 그 실제로 그죠? 꽃꽃 네. 진용으로 붙이면 됩니까? 꽃꽃 진용? 어렵긴 하네요. 꽃꽃 네, 진용. 꽃꽃 진용으로. 그래. 우리 진영의 네. 꽃꽃 진용으로. 꽃꽃 진용. 진용으로. 네. 그래. 근데 그런 사람한테 막 위에서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잔이윤, 네, 잔이윤. 관광공사 감사 세월호 사건 터지고 참사 터지고 다음 날. 예. 그러니까 다음 내가 날. 장관이라도 열받겠다 진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열 안 받겠어요? 네. 근데 세월 지나서 그게 사실은 그 양반도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을 거야. 도대체 왜 저러나. 그렇죠. 그죠? 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야 고작 정유라 승마 그 점수 따가지고 그 연대 이화여대 특기생 들어가는 그 문제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들어갔던 그 관료들 쫓아내라 그러지. 열받지. 네. 열받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어쨌든 그 유진용 장관을 보면 공직자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를 좀 보여준 게 있어요. 네. 사람들이 안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서 야,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누가 어떻게 거부하겠냐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공직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진용이고요. 또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그 용산에서 당선된 진영 의원. 진영 의원 이 양반이 복지부 장관 했었잖아요. 그때 청와대에 계기다가 잘렸어.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네. 이 양반 그 치부 그 내사 착수했다가 잘렸어. 조홍천,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 조홍천 이 양반도 그거 조사하다가 잘린 거 아니에요? 그 박경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박관천 있죠. 경정. 네, 박관천 경정. 그다음에 자살하신 분. 네. 그리고 또 있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 총장, 윤석열 그러니까 팀장.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없네요. 그러니까 야 누구라도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저걸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줘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얘기 나누는 와중에 댓글에 이제 정유라를 IOC 위원으로 시키고 국회의원으로 하려고 했던 원대한 꿈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를 단순히 그냥 그 이대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다 헤쳐먹으려고 했지. 차은택. 시녀 같은 내선생. 사람, 눈도 못 맞추던 사람이었던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쨌든 해소시키고 싶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랫동안 정말 수발 들었는데 그거를 한번 서력하고 싶은 거지요. 딸을 통해서. 예, 그래서 IOC 위원, 국회의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의 악의 축.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지금 그 기춘님에 대해서. 예, 어쨌든 맞습니다. 김기춘은 살아있는 악마죠. 살아있는 악마. 살아있는. 네. 예. 맞습니다. 근대사는 아니고 현대사. 네, 현대사죠. 네, 현대사. 현대사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진용 꽃꽃진용님 어쨌든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국민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영혼 있는 공무원. 대통령이 시킨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기승전 기문. 네. 에 대해서 오늘 뭐 하루 종일 그냥 실시간 검색어 1위. 네. 그러니까 반기문 이제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분도 끝나죠. 이틀 남았나요? 네, 예. 네. 끝나고 뭐 내년 중순쯤 이제 들어온다는 건데 네. 그리고 뭐 독자신당 만들겠다 네. 그런 게 뭐 뉴스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앞서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도 하셨지만 얘기 좀 했지만 이분들 그러니까 보면 기억 안 난다. 올해의 말말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 기억 안 난다, 모른다. 그다음에 증거가 나오면 착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반기문도 총장도 그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는 동영상에 나오는 그 김남희 대표가 이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총장하고 기념사진 물론 뭐 일반적 신분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사무총장 경호는 누가 하는지 한번 우리 댓글단에서 찾아보실래요? 그 사무총장 경호가 굉장히 셉니다. 예, 경호 방식이.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분들은 하고 악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여간 부부와 나누어서 악수를 한 것을 동영상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처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간 행사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봐요? 사실 네.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국 사람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사람. 반기문이라는 사람의 언행.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게 아니 요즘 뭐 조류독감으로 닭이 엄청나게 지금 수천 마리가 지금 폐사당하고 매몰당하고 있고 살처분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전염병처럼 무슨 집단 기억 상실증 걸렸어요? 전부 모르는데 이거 무슨 전염병이야 전염병. 그래 아니 저는 그냥 단순히 양심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존심이 없어 자존심이. 응? 지금 그렇죠. 신천지가 16만 명입니다. 네. 16만 명이고 뭐 그 신천지 뭐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어쨌든 뭐 기독교에서는 이단 예. 또는 사이비로 이렇게 되고 기독교에서는 뭐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하러 가면 신천지로부터 피해받은 분들이 이제 막 호소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볼 때 이거는 뭐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굳이 본인이 문제가 없는 거라면 부인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진을 찍었으면은 사무총장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왜 논란이 되는지 알아보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죠. 아니 기독교에서 사이비라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박근혜는 무슨 정통 기독교를 믿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호를 막 박근혜 박근혜한테 막 빌어주고 그러는데 그 신천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신천지 갈 수도 있죠. 안 돼요. 그 혼나. 큰일 나요. 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아니 우리 댓글단에서 큰일 난대요. 갈 수도 있지. 수정 댓글단 다시 이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개인 의견. 네, 개인 의견. 네. 아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냥 뭐 인사 한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연쇄 살인마야. 그건 내 잘못인가? 또 시작이가 아니야. 너무 관대해. 저는 그냥 내가 어떤 볼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어떤 초청으로 그렇게 갔다. 네. 시청은 안 된대잖아요. 안 된대잖아요. 네, 무서운 곳이래잖아요. 종교가 아니래잖아요. 저 잘 몰라요. 저 무신론자라 가지고. 가족이 파멸된대잖아요. 움찔. 잘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좀 이분이 워낙에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봐주죠. 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기문 총장과 관련돼가지고 박연차, 이번 주에 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뭐, 거마비. 그런 의혹이 있죠? 제기가 됐죠. 의혹이 네. 있는데 저는 이거 의혹 단계에서 그거 가지고 반기문 씨를 비판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 네.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검찰의 네. 태도를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이었으면 자기들이 들여다봤던 거를 선별적으로 그죠? 거마비. 거마비가 뭐? 아 거마비요? 그 떡값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떡값. 예.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떡값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네. 자, 우리 어쨌든 댓글단에서 한번 네. 예, 그 23만 불 수수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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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검찰이 그 노무현 대통령 박연차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네. 정말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했구나라는 반증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반기문 씨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2009년도, 그죠? 2005년도, 예. 2007년도에 거기에 노무현이라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모든 네. 초점을 맞춰서 갔다는 그 부분. 이게 검찰은 진짜 개박살 내야 돼. 해체해야 돼. 이 새끼들. 그 어쨌든 또 점점 이제 세집니다. 발언의 수위가. 네, 개박살. 열받네. 그 특검은 아니죠? 특검 아니죠. 특검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특검을 예.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 하면 우리가 또 잊지 못할 분 한 분 계시죠. 성완종. 네. 이분을 잘 모른다. 어떻게 했었죠? 우리 댓글단 성완종과 반기문의 관계 첫 일성이 뭐였어요, 예전에? 한번 좀 기다려 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잘 모른다. 특별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완종 장남은 각별한 인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왜 수첩 최근에 이제 2013년도에도 2014년도죠. 그때도 수첩 때문에 비망록이잖아요. 네, 성완종 씨 예. 비망록 그때 리스트. 수첩 남겨놓고 네. 목 매셨죠? 네, 그때 이제 가기 전에 그 비망록에 보면 2013년 8월 달에 충청 포럼에 그 행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사회자가 성완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특별한 사이가 아니다. 근데 각별한 인연이 있는 사이다. 이렇게 이제 특과 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사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검증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맞죠? 예, 맞죠? 아니, 뭐 만날 수도 있지 뭐. 아, 아까는 또 다르게 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국에 들어오면 노무현 대통령 만나러 봉화마을 가겠다. 봉화마을부터 가겠다는데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현장에 계셨겠지만 저도 봉화마을에서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열흘을 봉화마을에서 있었어요. 그때 진짜 반기문 안 온 거에 대해서 저는 이미 그 당시에 반기문 안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났어요. 네. 야, 이 새끼. 죄송합니다. 네, 삐. 안 돼, 안 돼. 삐. 아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들기 위해서 진짜 5대양 6대주를 뛰어다닌 대통령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라크에서 그 샘물교 김선일 납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지금의 새누리당이 반기문 경질하라고 반기문 새누리당만 그런 게 아니라 여론이 반기문 외교부 장관 당시 외교부 장관 경질하라고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온몸으로 그냥 다 막았어. 그때 당대표가 박근혜 대표였는데 국민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발언한 분이죠. 그때 대통령도 자격 없다 그랬고 당연히 그럼 외교부 장관 물러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 잘랐어요. 그게 어떻게
그 뭐 국가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그걸 몰래 들어갔는데 몰래 그렇게 들어간 거고 그걸 국가가 그걸 막으려면 국가가요 우리 개개인의 그 이동의 자유를 다 체크하고 있어야 돼. 정말 거대한 감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근데 그런 국가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책임을 그렇게 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그때 그 장관직에서 해임 당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 지금 댓글 중에요. 네. 반기문 계란 맞는 거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계란은 던지지 마세요. 아, 계란 던지지 계란은 마세요. 비싸요. 예. 그냥 먹어요. 예. 아, 근데 사실은 계란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우리 촛불 집회 평화적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우리 댓글단에서 당시 한선교 대변인의 성명 내용을 뭔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고, 반기문 책임론 기정사실이었고, 뭐 이런 거. 사표 봉투를 갖다 냈구나. 근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지켜내고 그것만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진짜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표 잡으려고 나이지리아가 내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래서 참모들이 나이지리아 가는 거 전부 반대했는데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이로비 공항 툭하면 막 테러 일어나고 그랬던 공항 아니에요. 거기를 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지지를 이끌어낸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현장에 사실은 그 대통령 모시고 해외순방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될 때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핀란드 갔을 때예요. 핀란드 아셈이었는데 그때 15분, 20분 간격으로 그 정상들을 만났던 기억이 그러니까 진짜 주마간상격으로 지나가죠.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촘촘히 잡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는 사무총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해줘라. 원하는 대로 다 일정 잡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던 거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사실은 봉화에 왔을 때도 보안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여사님하고 통화한 것도 비공개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 최근까지도입니다. 최근까지도 그랬던 걸 보면 근데 본인은 신의를 저버린 적이 없다. 반기문 댓글단 그러니까 알리바이 맞는 거야. 그 반기문이 그 봉화마을에 비밀리에 다녀오고 권양숙 여사님하고 통화한 것도 비밀에 붙여달라고 한 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지난번 박근혜 탄핵할 때 그때 새누리당에서 무효표 7표 나왔죠. 기억하시죠? 가 해놓고 동글뱅이 친 거. 그거예요, 그거. 자, 인증샷 찍어놓고 나중에 알리바이 만들어 놓는 거야. 나 탄핵 찬성했었어. 근데 그 표는 무효표 만드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게 반기문이에요. 저는 사실은 진짜 한번 뵙고 싶어요. 반기문 총장. 보면 그때 제가 거의 외교안보 수석 때 함께 해외 순방 같이 다녔었고 그리고 장관 시절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사무총장 됐을 때도 제가 뭐 그 행사 때 뵌 적이 있는데 정말 신의를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뭐 저희가 어떻게 같이 부를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린 민주정편의 취지를 살려서. 잠깐 여기 댓글 중에 하나만 아까 어떤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같은 사람을 왜 기용했냐.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사람을 사귀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사귈 때는 일단 믿음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사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배신을 당할지언정. 우리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매번 참여정부 인사들 중에, 그러니까 뭐 송민순 장관, 그리고 김장수, 김장수 장관, 김만보, 뭐 많아.
특히 외교 심지어 최현도 안보 참여정부 인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직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은 참여정부 때 그분들이 이제 장관이 될 위치에 된 지점에서 된 거지. 그 이전에 많은 정부에서 네. 일을 하셨던 분들이죠. 네. 예를 들어서 그 행자부 장관 했던 박명재 포항에서 네. 포항에서 당선된 박명재. 네. 정동영 의원도 있고 천정배 의원도 있습니다. 뭐 조금 별이 맞습니다. 다르긴 예, 근데 하지만. 어쨌든 저희 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 그 도드라지게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너무 했나?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김기춘. 네, 20분은 이제 김기춘으로 네, 가죠. 네. 아니 잠깐 김기춘 특검에 고소장 네, 내셨는데 고발했습니다. 네, 우리 김현 의원이 김기춘 고발하셨어요. 네, 고발한 분들이 많죠. 문화예술계 분도 네. 고발하셨고요. 그다음 세월호 유가족들도 했고, 그다음에 민변에서도 했고요. 네, 그렇죠. 참여연대도 했나? 참여연대는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또 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제가 해놓고도 여러분들 그 세월호 유가족들 네. 여의도에서 그 이제 저녁을 먹고 대리기사 불렀는데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 김현 당시 의원이었죠.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검찰이 기소를 하고 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네. 사실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김현 의원하고 이거 같이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 사건 때문인데요. 제가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우리 김현 전 의원께 욕을 한번 날렸어요. 욕이 그래서 아니라 막 네. 무리를 일으켰는데 좀 자중해라. 네. 막 다당 했는데 알고 보니까 팩트가 제가 알고 있는 팩트가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예, 무죄 판결을 받으셨더라고요. 2월 15일 날 무죄 1심 무죄 나고 제가 컷오프 되고 정무적 판단이 그러니까 유보될 때 이제 얼마나 제가 속이 상했겠습니까. 시작도 못 하고 더군다나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연루돼서 무죄 받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대단한 거예요. 예. 예. 근데 미안해. 그또 공개적으로 또 이제 댓글을 달면 미안할까봐 다이렉트 메시지로 해가지고 했더니 본인이 확인을 안 했대요. 이건 곧 뭐냐. 언론인 출신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실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좀 사과를 하고.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댓글단까지. 네. 그래서 이분은 문뼈에서 문빠 하려고 문빠는 안 한다. 저는 노뼈. 뭐 이렇게 그래서 뼈를 빻으면 죽는다 이렇게 됐죠. 예. 근데 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27일 날 했는데요. 예. 그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사실은 제가 그 17일 날 벌써 이제 횟수로 3년 되죠. 그러니까 올해가 이틀 남았는데 만감이 교체하는 날, 그러니까 해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당시에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으로 활동했고 당에 세월호 특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하고 거의 뭐 24시간 그분들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샤워 문제, 뭐 화장실 사용, 뭐 그다음에 이제 풍찬 노숙을 했으니까 네. 국회 앞에서 이제 텐트 치고 있었으니까 바람이 불래야 뭐 비 내리면 하여간 그런 거를 저는 주로 했던 건데 그날 이제 저녁을 먹고 말 그대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이분이 정치하는 것들이란 애휴 대리기사가 무슨 봉이냐 안산을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눴죠. 조금 돈을 더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막무가 내기식으로 이제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 회사 번호, 그러니까 그 대리 번호를 좀 달라 그랬더니 굳이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그 유가족 한 분이 좀 이상하니까 이분들은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뭐 국정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티격태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때 이제 김영한 그 청와대 수첩에 따르면 이제 그 제가 세월호를 조정 지시한 사람이다. 이제 규정을 하고 선동 조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래서 김기춘한테 찍혔다면서요. 그 전에 찍힌 거는 사실은 그렇게 그런 계기가 있어요. 여의도에서 그런 실랑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했던 그 배우에 김기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기춘한테 왜 찍힌 거예요? 그 전해 2013년 11월 달에 증여세 탈루 의혹 우리 댓글 단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김기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서 제가 전세 계약서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보낸 게 혹시 우리 준비됐나요? 제가 아까 김현 의원님께 봉투 보낸 거예요. 봉투하고 등기부 등본. 아니 봉투 저겁니다. 저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한테 김현 의원께 해가지고 또 한 장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 오고 간 거는 제출을 못하니 양해 바랍니다. 이제 저 사건입니다. 사실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하고 제가 이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저분이 끝내 저거를 이제 제출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제가 딱 박혀 있었던 거고, 최근,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했던 김모, 그러니까 조윤선 정무수석 말고, 김모 정무수석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비서실장한테 좀 살살 좀 하라고. 그분 좋은 분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맞습니다. 김재모. 김재모. 의성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래서 뭔 말인지 싶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국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이제 연결 짓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조종, 선동, 이제 로 규정한 것이 그거와 연동돼서 이어진 거 아니냐. 4억 5천 맞습니다. 예. 와. 두둠칩님. 저 뭔 말입니까? 두둠칫. 예. 어머 이름 깠습니까? 네. 김재원. 김재원 저 양반 검사할 때 제가 출입 기자로 몇 번 만났었어요. 네. 하여간 그래서 꼼꼼하게 보복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7일 날 지침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자유청년연합에서 저를 검찰에 고발을 하죠. 그래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되는데 사실은 그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무리하다라는 게 경찰 고위층의 판단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영등포 경찰서로 직접 하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고인으로 갔는데 갑자기 명함 빼서라는 지시를 내려서 폭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이거는 그냥 일단 우리 의혹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사실이고 그 배우에 김기춘이가 있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의혹 제기를. 의혹 제기가 아니라 김영환 수첩에 그러니까 장. 예. 근데 장. 알겠습니다. 의혹 제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에 이거를 엄히 달라. 그래서 헌법 침해를 한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철저히 해달라. 우리 김현 의원님 지금 백수 생활하는데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제 고발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네, 손해배상. 제가 그러니까 이분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을 한 거기 때문에 권리침해를 한 거고 해서 제가. 아니, 지금 손해배상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김기춘이가 옛날 중정에서 대공수사국장 하면서 수많은 가천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 교포 유학생 갇혔다 사건. 그게 41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청항영 사건이라든지 그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이 전부 무죄가 나고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국가 세금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그 손해배상을 일단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걸 그 간첩 조작을 했던 김기춘한테 전부 구상해가지고 네. 싹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어? 지금 우리 댓글에 보면 김기춘 피해자들하고 공동 소송해 주세요. 이제 이랬는데 일단은 네,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 실제로 민변에 구상권 이제 행사를 해야지, 구상권. 예, 예. 근데 어떻게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가능합니까, 되는데. 느릅님? 구상권이? 글쎄요. 네, 우리 느릅님이 된다 그러면 하고요. 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국가에서 정권 교체해서 네. 국가 차원에서 그 간첩 조작 명백한 네. 그런 간첩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질렀던 장본인들한테는 예. 우리가 국가 세금 국고에서 나간 그 손해배상금을 다 환수하는 네. 그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참. 근데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또는 많은 분들이 권순욱 님께서 흥분을 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아, 얘기하는데요. 네. 좀 흥분해야 되겠네. 느르님 귀엽다. 우리 댓글단 단장입니다. 우리는 이분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원들이고요. 이분 없으면 댓글단은 운영이 안 됩니다. 예. 소송도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변호사 주변에 변호사들이 이 시간에 들어와서 그 자문을 할 수 좀 있도록 섭외를 좀 해보죠, 섭외. 예, 아니면 뭐 예. 직접 모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종편이 보면 꼭 변호사 한두 분이 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게 법률 편파성, 관련. 그 다음에 네. 명예훼손으로 예. 생길 수 있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이제 자막 처리하잖아요. 저희는 워낙에 단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법망을 다 피해가서 안 모셨는데 이런 일들, 그러니까 김기춘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응징할 건가, 악행을 끝까지 해결을 해서 국민들의 속상한 마음을 네. 해결할 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불러서, 예, 자봉이라고 너무 띄워주시는데요. 겸손하기까지 아십니다. 최강욱 불러주세요. 이정열 판사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제 얘기는 뭐 김기춘 전 실장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면 좀 되겠다 싶을 때까지 그래서, 매일 매주 김기춘을 우리는 반드시 예. 근데 예. 우리가 빼먹은 게 있어요. 뭐요? 김기춘과 관련해서 유병헌과 관련이거든요. 아, 그때 우리가 예전- 남이가 그때 보면은요. 음. 그 아까 제가 부탁한 거 하나 있죠. 그때 노태우 비자금이 행방이 묘연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유병헌이 그 세모 그 세모 전이죠. 전인가요? 세모 전에 92년도에 오대양 사건, 오대양 사건이 89년도고요. 그 집단 자살로 예, 그래서 났던- 집단 자살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예. 92년도에 다시 경찰의 제보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이었지. 김기춘이고 그때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인데 김기춘을 당시에 발탁한 게 박철원, 네. 근데 이제 황태자, 그때 602 황태자. 그 어딘가에 보면 유병헌의 비자금이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그 기사 혹시 없나요? 느름님? 아, 우리 느름님이 못하는 것도 다 있네요. 아, 이상한데. 네. 안 끼는 게 없네. 지금 김민님 그 달아주셨는데 네. 그 대한민국 그 1970년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 있잖아요. 40년의 현대사에 김기춘 진짜 안 빠집니다. 네. 딱 주요한 사건마다. 잠깐 쉴 때가 있어요. 그게 전두환 때. 예? 아니요, 전두환 때 그때도 잠깐 쉬었어. 그때 쉬지 않았어요. 공직에 있었어요. 공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설치지는 못했지. 왜냐면 그때 한직 가가지고 그때 그 전두환은 보안사 출신이잖아요. 그 김재규가 중정부장 할 때 국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태민을 수사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김기춘이가 그 보안사를 한번 조졌대요. 네. 네. 중정에 있을 때. 네, 네. 그래서 보안사가 열받아가지고 쿠데타 일어났을 때 김기춘 이 새끼 어디 갔냐고 그때 찾았는데 그때 김기춘이가 석 달 전에 청와대에 법률 비서관. 발령이 나가지고 네. 중정에 없었던 거야. 네, 법률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살았는데 저기 그때 검사였으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 밑에서는 한직으로 떠돈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검찰에서 대표적인 한직이 법무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법무연수원은 진짜 그 뭐 옷벗으라는 뭐 그런 사인 아니에요. 같은 그런 데인데 법무 그 연수원장은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권력에 밑보여서 밀려났다가 권력자가 바뀌면 또 중용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뭐 그렇기도 해요. 그렇게 예. 예. 하여튼 그런 시절 빼고는 이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김기춘은 빠지지 않습니다. 네, 안 빠집니다. 예. 네. 유신헌법 초안 만든 것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박근혜 정권까지 김기춘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그 악의 축으로 이때까지 존재해왔던 부귀 영화와 권력을 행사하고 기간을 따져보니까 43년이라는 기간이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그 예, 대한민국을 농단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모른다 해서 착각했다라고 얘기하는 최순실 그다음에 김기춘 양날개로 해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 시절에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나와서 미르재단과 지금 문제된 K스포츠재단의 이 방식이 옛날에 구국봉사단이 재벌로부터 돈 뜯어서 차곡차곡 비자금 만들었던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봐야 되죠. 네. 그렇죠. 하여간 그 김기춘은요. 근데 네. 그 김기춘 이야기하니까 참 우리가 롤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롤 모델이라는 게 어떤 그 나의 우상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저런 사람처럼 되어야겠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그게 롤 모델이잖아요. 근데 김기춘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의 롤 모델인 거예요. 왜냐하면 김기춘처럼 하면 와 진짜 최고 권력자가 되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김기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대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아. 특히 새누리당 나중에 한번 특집 한번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에 특히 검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죠. 네, 20명이 넘어 그때 아마 제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곧 전해 18대 때 30명 가까이 법조인인데 검사가 한 20명 가까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도 저는 검찰 안에 김기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사단이라고 저 네. 황교안 국무총리, 네, 그죠? 오정우. 그 다음에 그 MBC를 황폐화시킨 고용주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안 검사 출신들이에요. 그런 검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제가 그 법조 출입하던 때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법조 출입 기자를 했는데 그때 저 구석탱이에서 울분을 삼키고 있던 사람들이야. 왜? 그때만 해도 정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남북 화해 모드 어떤 그런 거 되면서 이제 힘이 빠진 거거든. 그러니까 막 울분에 차가지고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그 공안부 검사들이 엄청나게 비대해졌죠. 네. 부서도 늘리고 인력도 증원하고 자 이거 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네. 예. 바로 잡는 거는 우리가 벚꽃 대선 또는 매화 대선이란 말이 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인데요. 되게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매화 대선 3월 가능성까지도 이제 예상할 수 있다고. 3월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2월이 28일밖에 없어요. 예, 2월이 28일밖에 없기 때문에 28 더하기 3월에 31일 더하면 59일이잖아. 예. 그리고 1월 31일 빼면 60일. 네. 예. 우리 그 댓글단의 단장님 오늘 마무리를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이 김근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님의 그 돌아가신 지 5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12년 대한민국을 점령하라라고 했는데 그 유언을 저희가 그때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촛불 민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박근혜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이 확인하는 과정이 됐고요. 결국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근태 의장님의 헌신과 희생이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날입니다. 앞서 김기춘 얘기도 하고요. 그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했는데 결국 김근태 의장님의 희생, 저는 선생님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분의 희생이 더욱 값진 날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네. 이후에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가지고 30분만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저희요? 네. 뭐 나중에 네. 근데 실험 아니 그럼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다가 이 댓글단 널리 홍보 좀 해주시고 네. 우리 방송할 때 우르르 몰려와 주시면 네. 예, 시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우리 PD 작가님, 자봉님, 느름님 고생하셨고요. 바깥에서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우리 저의 대표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종편 TV 탄핵 그 방송할 때요 버벅댔던 보좌관 한 분 있어요. 본인 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밖에 제가 보고 있는데 잘 보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11차인가요? 네. 예. 내일 다음 주면은 이제 해가 바뀌고 뵙게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너무 세월이 금방 가죠. 네. 1월 1일 날 봉화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